그래서 오늘은 헐튼 arb이라는 분의 이제 레시프트에 대한 연구인데요. 하여튼 이건 이제 험프리 시리즈라고 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제 험프리의 연구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비슷한 그 결론을 내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왼쪽에 보이는 게 Quasars, Redshifts and Controversies 이렇게 해서 헐튼아웃의 책이 이제 몇 권 있고요. 또 한 100여 편의 이제 논문을 일생 동안 이제 쓰셨고, 이 Redshif트에 관해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이존 헐트넷 박사, 이제 창조가 하는 분이죠. 이 헐트넷 박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이제 공헌을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보니까 최근까지 논문을 이 헐튼 arb의 연구를 더 익스텐드해서 논문을 쓰셨고, 그래서 좀 헐튼 arb을 하다 보니까 존 헐트넷도 더 알게 되는 좀 계기가 돼서 다음에는 좀 존 헐트넷을 좀 발굴을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인트린식 레시프트가 뭐냐? 그럼 인트린식 레시프트 전에 그럼 그냥 레시프트 뭐냐, 이런 이제 질문 모르는 분이 계실 테니까 그걸 조금씩 설명을 이제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알파 센토라이, 그러니까 알파 센토라이 이제 세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센트리어스 1, A, B, C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구로부터 4.3 광년 이제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거 거리 어떻게 잘까요? 거리 한번 써보세요. 이 알파 센트라이 시스템까지의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잴까요? 한번 써보시죠. 한번 찍어보세요. 이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전부 아실 텐데. 레시프트라고요? 아닙니다. 적색 편의를 측정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트라잉 패럴렉스 맞습니다. 지지락 하시는 분이 맞히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못 맞히시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명 따로 안 하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지구를 태양이 돌고 그 지구 주위로 이제 이 셀룰라이트 런치해서 이런 걸 재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리를 뭐 37광년 떨어진 뭐 있고, 또 뭐 200광년 떨어진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네, 서원덕 형제 제가 답을 말한 다음에 썼으니까 반칙이겠죠? 네. 어쨌든 이제 삼각함수고요. 근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뭐 200광년 정도까지 뭐 잰다고 치고, 물론 이런 방법으로 200광년이라는 게 간단한 거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스타 시스템이 빛이 4년 반을 가는 거리인데, 빛이 220년을 가는 거리라면 좀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잴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뭐 지구 밖에 이제 이런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밖에 이런 뭐 별별 은하가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같은 은하인데, 이거는 이제 비저버, 이거는 이제 인프라레드로 참 아름답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캔버스는 참 크구나, 놀랍구나,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우리 은하를 이제 컨스트럭 한 거죠. 우리는 이 은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컨스트럭 한 건데, 우리의 은하만 해도 지금 지지간거리가 잘 들리시죠? 지금 우리 은하만 해도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은하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빛을 딱 쏘면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2조 개의 별이 있네요. 우리의 은하 하나 안에 태양보다 훨씬 큰 별 많잖아요. 작은 별도 많고. 근데 이 별들이 2조 개가 들어있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말 이 우주의 크기는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거리를 어떻게 재죠? 또 한번 써주세요. 얘네들 거리 어떻게 재는지. 예, 망설이다가 지금 쓰셨는데 쟤들을 바로 적색 편의로 뭐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적색 편의로 잴 수는 있지만 일단 적색 편의는 뭐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도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정을 하는 게 이제 Cepheid Variable이라는 이제 굉장히 밝은 별인데 아, 여기 이 그래프의 y축은 luminosity고 x축이 periodic variable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밝기가 이제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이 밝기가 비례하죠. 이게 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주기가 저러면은 이게 밝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이제 그 어떤 관측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거니까 뭐 이렇게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스탠다드 캔들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측하는 게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까지의 거리, 또 우리 은하 바깥에 가까운데 이제 마젤라닉 클라우드가 있죠. 마젤란 성운. 그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거기까지 한 250만 광년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를 이러한 세피드 베리어보 이용하면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세피드 베리어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한 200만, 200만, 250만 광년까지에 있는 거리를 에 있는 어떤 천체들의 거리를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세고 센 게 은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허버 스페이스 텔레스콥이 왼쪽 위에 왼쪽 아래 보면 이제 지구를 빙빙 도는데 이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그동안 정말 많은 공헌을 했죠, 과학에.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허버 울트라 딥 필드라고 해서 한쪽 여기 보면 뭐 이 별자리 여기 보면 X축 X자 보이죠? 요거를 여기 보면 이제 별들이 있고 은하가 있고 그 은하 뒤에 깜깜한 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그걸 한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딱 보는데 이제 굉장히 먼 데 있는 애인데 요 가운데를 계속 봐요. 또 봐요. 자, 깜깜하지 아무것도 없죠? 보일 때까지 계속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이 익스포즈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톤을 더 받는 거죠. 포톤의 양이 굉장히 작으니까 뭐 더 많이 받아야지 이제 뭐가 나오겠죠, 데이터가.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 근데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게 근데 다 은하죠.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거리면 별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전부 은하인데요. 근데 그 은하에 이제 저기 보면 또 깜깜한 데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드디어 완전히 비었나 보다. 그러고 그래도 보일 때까지 봐보자. 계속 나와요. 또 나오네. 또 나와.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끝까지까지 본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지금 이 허버 스페이스 텔레스콥 울트라 딥 필드로 뭐 아주 거의 우주 빅뱅 스케일로 볼 때 빅뱅 하고 나서 뭐 8억 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 있는 그런 은하들을 보고 있다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엄청납니다, 그죠? 스케일이 엄청나요. 그거 이렇게 멀다는 건 안 되는데 그게 그만큼 오래된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만큼 먼지는 어떻게 알아? 지구로부터 먼지. 자, 그래서 이제 퀴즈가 세 번째 퀴즈는 그러면 이렇게 막 여기 보면은
막 1억 광년 넘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천체들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것도 퀴즈 넘버 3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색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색편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 전에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우리 정경영 형제님은 계속 쓰시네요. 딴 분 안 쓰시고. 슈퍼노바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슈퍼노바가 이제 타입 1A 슈퍼노바 같은 경우 특정한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 밝잖아요. 막 갤럭시만큼 밝아지니까 그 밝기가 이제 이 광도가 어떻게 변하나를 보면 스탠다드 캔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잴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1빌리언 한 10빌 한 1빌리언 정도까지 잴 수 있는 거네요. 1빌리언이면 10억 광년 정도까지는 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0억 광년 넘어가면 슈퍼노바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레드시프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드시프트 근데 이제 이거 그럼 이거 다 어떻게 맞냐? 왜냐하면 이제 패럴렉스를 가지고 셉피드 그 베리어블로 인한 결이하고 다 맞춰보니까 잘 맞았고 그다음에 셉 베리어블과 슈퍼노바로 또 보정을 하죠. 그 다음에 슈퍼노바와 레시프트 또 세피드 같이 이렇게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로 이제 잘 짜여진 이러한 관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가정, 뭐 빛의 속도가 뭐 달라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든지 이제 그 지난 주에는 이제 시간의 상대성 문제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주류 우주론에서 이제 이 재는 방법, 스탠다드한 방법인데 이 방법 자체는 그 이제 굉장히 잘 이스태블리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슈퍼노바로 잴 수 없는 더 멀리 있는 막 10억 광년, 20억, 막 100억 광년 떨어졌다. 이런 데 있는 것은 레드시프트로밖에 잴 수 없는데 이 대부분이 이 멀리 떨어지는 게 퀘이사라는 그러한 천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게 주로 이 퀘이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답들을 한 분만, 다른 분도 하셨는데 틀려서 안 하셨구나. 틀려도 됩니다. 답을 자꾸 다셔야지. 이 제가 줌으로 하는 게 이게 방해가 쉽지가 않아요. 얼굴을 못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채트에다 답만 좀 잘 달아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cosmological redshift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스탠다드한 거 이제 기본 상식에 대한 거.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핫소스, 뭐 스타가 있어요. 뭐 갤럭시가 있고 그것을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왜 빨주노초판 한번 쫙 나눠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빛들이 오면서 어떤 에미션을 하는 이러한 천체를 통과하고 아니면은 가스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빛을 흡수를 하죠. 업소rb션을 하는 걸 통과하게 되면 왼쪽 아래 보는 것처럼 에미션 저기 오른쪽 아래 보는 것처럼 업소rb션 스펙트럼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에미션 되는 것으로부터 보면 에미션 스펙트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문 비슷한 거예요. 지문.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하이드로전 이게 이제 에미션 스펙트럼인데 에미션 스펙트라죠. 이 하이드로전, 아이론, 그다음에 나이트로전, 옥시전 이런 거에 스펙트라인데 보면은 각각의 시그너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지가 이 원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자세한 건 알 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마디로 지문이에요, 지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관측으로도 알 수 있는 게 거기서 이런 에미션 스펙트라가 쫙 나오면 여기 하이드로전 있고 뭐 아이론 있고 뭐 있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레시프트란 거는 이제 다플러 이펙트라는 거에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그 다플러 이펙트가 뭐죠? 이게 뭐이 다플러 이펙트의 이제 그 정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은하가 있고 빛이 이제 파장인데 이 은하가 우리한테 가까이 올 때는 파장이 이제 컴프레스 돼서 블루 시프트가 되고
은하가 우리부터 멀어질 때는 elongate 돼서 redshift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냐하면은 랩에서는 요 맨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이드로젠 업소rb션 라인이죠. 하이드로젠에 대한 업소rb션 라인이 쫙 나오는데 저 멀리 있는 갤럭시에서 이제 보니까 하이드로젠 컴포넌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재보니까 요만큼 레드 프리퀀시로 쉬프트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레시프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드시퍼라는 사람이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원리 이용해서 이제 허버가 이제 이 천체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을 관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르마터, 뭐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었죠. 왜냐하면 이제 등방성, 균일성 가정을 집어넣어서 푸는 것이 이제 프리드만 이퀘이션이고, 이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이 에드윈 허벌이 이제 발견한 이러한 그 트렌드는 즉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제 대충 그런 스토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상식이 이제 레시프트의 이 Z라는 심볼 쓰거든요. 이 Z. 그래서 이 Z가 뭐냐면,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 Z가 the ratio of the change in the wavelength. 그러니까 델타 람다 오버 람다예요. 델타 람다는 원래 웨이블랭스고, 그다음에 저 웨이블랭스가 일로 오면서 이제 레시프트가 일어나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서 이제 1인데 여기 오니까 2다. 그러면 이제 2 빼기 1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Z가 아주 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non-relativistic speed, 뭐 0.1 쓰니까 빛의 속도의 10% 정도로 이제 저기 있는 뭐 은하가 멀어진다 그러면 Z가 대체로 V over S, 그러니까 대체로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Z가 예를 들어 1이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Z가 1이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저기 있는 게 우리로부터 멀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cosmological reshift라고 있죠. 두 번째 그 로에 보면 여기서 1 plus z equals a now over a then이거든요. 이게 a now, a then이 다 이제 non-linear 펑션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왜 이런 걸 고려해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1억 광년 떨어진 데서 이제 오는 빛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그 빛이 우리한테 왔을 때쯤 되면 저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공간은 저만큼 더 멀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빅뱅 우주론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 공간이 팽창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Z 0.374 정도 떨어진 데 있는 슈퍼노바거든요. 슈퍼노바가 이제 꽝 터졌다가 그 이제 이게 이제 그 밝기 곡선이죠. 렐러티브 플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대시드 점점점점 대시 라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 대시 라인 여기 보면 저기 뭐야 그냥 저기 썰릿 라인이 있죠. 썰릿 라인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고, 만일 이것이 레스트 프레임이다. 지금 슈퍼노바가 내 앞에서 터진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 대시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있는 그 슈퍼노바가 터지는 것을 보면 저 멀리 있는 슈퍼노바는 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1 플러스 G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우주 공간 팽창의 이제 강력한 증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람다 레스트가 400 내노미터고요. 그 다음에 람다 observed가 800이거든요. 그럼 Z는 얼마예요? Z. 써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800 빼기 400 나누기 400이니까. 그럼 써보세요. Z는 얼마예요? Z. 1번 문제. 그렇죠. 1이죠. 1.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오른쪽에 표를 보면요. Z가 1인 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빛이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거리를 거쳐서 왔어요?
빛이 온 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갤럭시가 원래 있던 거리죠. 원래 있던 그 공간까지의 거리. 그게 얼마예요? 써보세요. 예, 7B입니다. 네. 7.7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How far the galaxy from us now? 지금 now 얼만큼 떨어져 있나가 그 바로 옆에 이제 그죠? 100억 광년 떨어져 있네. 와, 그죠? 그러니까 Z가 1이면 그 갤럭시는 우리로부터 100억 광년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억, 예? 무시무시한 거리죠? 100억 년을 가요, 빛이.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뭐 이제 측정해보면 Z가 막 몇십 되는 것도 있어요. 저 우주 끝에 진짜로. 진짜 멀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이제 이 기울기가 허블 컨스탄트죠. y축이 이제 속도고 x축이 이제 디스턴스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이제 허블 컨스탄트이고 밑에 있는 건 이제 그동안 허블 컨스탄트를 재온 겁니다. 허블 텔레스코프로 재고 뭐 찬드라로 재고 WMAP으로 재고 플랭크로 재고 이렇게 그래서 한 대충 70 근처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 게 플랑크로 한 게 이제 68인가 뭐 67인가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뒤로 뭐 자꾸 뭐 이제 넘버가 다르게 나온다고 이제 논란이 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고. 자, 이것은 이제 월프 갤럭시라는 건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갤럭시입니다. 이거 오른쪽에 이제 조그만 그림에 있는 건 이제 흑백 그림은 옛날에 이제 60년대, 1960년대 할튼 R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할튼 R 박사가 이제 찍었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튼 R 박사가 이제 연구한 거는 막 60년대 말 뭐 70년대 초에 한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때가 전성기니까. 근데 그때 한 건 다 이런 흑백 사진이고 이제 트랜스페런시를 쓰고 굉장히 블루어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다 현대 이런 그 허브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이제 대처를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할튼 R이 이제 전성기 때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죠.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이게 M51이라고 이름이 붙은 은하인데요. Z가 0.001이죠. 0.001. 그리고 보면 이게 컴패니언 갤럭시로 그 은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 있고 시계 방향 끝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니까 NGC 5195가 있죠. 0.0015. 그러니까 서로 Z가 비슷하죠.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0.0015가 한 2천만 광년 떨어진 겁니다. 2천만 광년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비교적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건데요. 자, 여기서 이거 문제가 좀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힌트는 Z 넘버입니다. Z 넘버. 그리고 이 은하의 모양. 뭐가 지금 문제죠? 문제가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세요. 이게 퀴즈 5입니다.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오케이. 홍찬희 선생님이 옆에 있는 은하끼리 뒷값이 다르다. 그렇죠. 아주 전곡을 잘 찌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큰 은하, 가운데 은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은하 옆에 붙어 있는 점이 있죠. 요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어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은하에 이러한 팔로 연결이 돼 있는데, Z 값이 전혀 다르죠? 오른쪽에 그 은하 보면 Z가 0.018이고, 한 뭐 1억 광년 떨어진 것 같아요, 대충. 근데, 이 점 보니까 Z가 1.1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배도 아니고 한 100배 넘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비슷하고, 여기 이제 연결돼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이제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할튼 R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계에서 왕따가 됩니다. 이제 말년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오늘 하는 문제입니다.